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해설의 송태곤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며칠 동안 경기를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남자 개인, 여자 개인 그리고 혼성 페어가 되겠는데요.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대회에서 항상 이 마인드 스포츠 대회만 하면은 왜 이렇게들 다들 잘하는지 네. 너무 기분이 좋고 일단 뭐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었던 남자 단체, 여자 단체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고 어저께도 또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모든 조에서 1위로 일단 진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현재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회 개요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 화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회, 말씀드린 대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었던 남녀 단체전에서는 한국이 2개 부문 모두 다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어제 오늘 벌어지게 되는 남녀 페어와 그리고 남녀 개인전이 되겠는데요. 남자 개인전은 우승 상금이 15,000달러로 하나 약 1,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자 개인전도 우승 상금이 12,000달러, 하나 약 1,2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좀 이벤트 대회 치고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전이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방식인데요. 1일 최대 3판의 대구까지 둘 수가 있죠. 네, 선수들이 특히 어제 한국의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그 1일 3판의 대국을 다 모두 채웠어요. 네. 물론 뭐 1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분명히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오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0초 초읽기로 진행이 되고요. 1분 보류 시간 10회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환, 신진서, 최정, 오유진 선수, 남녀 각각 랭킹 1, 2위 선수들이 모두 출격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98년, 99년생 신진 세력으로 포진을 했는데요. 시바노, 무스우라, 후지사와 리나, 류 에이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일본 여자 바둑계를 지금 평정한 또 1위 선수가 되겠죠. 네, 특히 어제 오유진 선수와의 대결에서 첫 판은 오유진 선수가 패했어요. 하지만 네. 다시 마지막 판에는 반대로 승리를 거두고 조 1위로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도 커제, 탕웨이싱, 루민취안, 위징 선수로 아주 최고의 선수로 포진을 했고요. 중화 타이페이 역시 왕유현진, 천스유안, 헤이자자, 양추센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은 남자 개인전에서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7단과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시바노 선수는 99년생으로 박정환 선수보다는 6살이 어리고요. 2014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상대 전적이 이번 대회에서 둔 거죠? 네, 이번 대회에서 첫 판 만나서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물론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많이 앞섭니다. 하지만 워낙 초속기 대국이기 때문에 방심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네, 시바노 선수는 2015년도 승률에서 1위상을 받은 바가 있고요. 2017년도 룡성전과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 시바노 선수 2014년도에 입단을 해서 바로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오늘 박정환 선수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박정환 선수가 정말 많은 대국을 하고 있는데 이 유럽 선수와의 대결도 어저께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박정환 선수가 참 약자에게도 안정감 있게 승리를 잘 거두는 것 같고 강자에게도 역시 좀 강하다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뭐 실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어저께 대국을 봤을 때 정말 단 한 차례도 위기가 없다 이렇게 네. 느낄 정도로 완벽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지금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시바노 선수가 기세가 좋은 기사이긴 하지만 오늘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거둬주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대국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제한 시간은 30초 초읽기로 진행을 하고요. 1분 고려 시간 10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1분 초읽기 10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수들은 30초에 한 수씩 두게 됩니다. 돌을 가린 결과 박정환 선수의 흑번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이나 뭐 쉬울 때는 좀 빨리빨리 두다가 정말 좀 생각을 좀 해야겠다. 그럴 때 그 10분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몰아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게 좋겠죠. 네. 이 시바노 선수의 경우는
어떤 스타일의 바둑을 구사하는 기사인가요? 일단 제가 뭐 바둑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몇 판의 바둑을 봤을 때는 뭐 최근에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역시 인공지능의 뭐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수들을 굉장히 많이 두고 예전에는 일본 바둑이 사실 좀 모양을 중시하는 바둑을 많이 둔다. 그래서 국제대회에서는 실전적으로 두는 한국 선수와 중국 선수에게 자꾸 밀린다 이랬는데 최근에 이 어린 기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는 실전적인 수들을 많이 두고 수익기로 판을 이제 풀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확실히 정보가 빠르게 공유가 되다 보니 이 세계 각국의 선수들의 모습도 좀 비슷하게 닮아가는 그런 점들이 있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거에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알파고도 그렇고 중국의 절에 뭐 일본의 딥젠고 워낙 이제 프로 기사들도 확실히 세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인공지능들과 실제로 뭐 인터넷상에서 대국을 하고 그 대국 갖고 같이 인류 기사끼리 복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두는 수법들이 일단 초반에서 중반 이럴 때 많이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포석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백으로 중국의 커제 구단이 진짜 좋아하는 포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절대 실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한쪽은 소목, 한쪽은 삼삼해서 삼삼에 들어오는 거를 완전히 이제 봉쇄를 하겠다. 그런 작전이죠. 박정환 선수가 어차피 쭉 올라가게 되면 커제 선수와 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다른 커제 선수와 대결을 한 판 펼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좀 느낌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어저께 조 1위로 올라간 게 상당히 사실 어제 중계하면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 선수들이 다 옆조에 포진이 되어 있어서 중국 선수가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뭐 박정환 선수나 아니면 오유진 선수나 조 2위로 만약에 올라갔다라면은 준결승에서 만나게 돼요. 물론 뭐 만난다고 지는 건 아니죠. 이길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결승에서 만나면 좀 더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결승에 올라가 있어서 준우승이 보장되어 있는 네, 것과 그쵸. 준결승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겠죠. 지금 현재 A조와 B조로 나뉘어서 이제 대국을 했고요. 이제 각 조의 이제 A조의 1위가 B조의 2위와 대결을 펼치고 B조의 1위가 A조의 2위와 이제 이렇게 크로스 대국을 펼치게 되는 준결승이기 때문에 조 1위로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자 개인전 부분 같은 경우는 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유진 선수가 조 1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반대쪽 조에서는 중국의 위즈잉 선수가 1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 개인전 같은 경우는 오유진, 위즈잉, 후지사, 리나 이 세 선수가 우승 후보라고 본다면은 지금 그래서 결국은 위즈잉 선수랑 후지사, 리나 선수랑 준결승에서 맞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진을 생각해 본다면 어저께 의외로 큰 판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어제 오유진 선수가 첫 번째 여자 개인전 1회전에서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무척 유리했던 바둑을 그렇죠. 패하는 바람에 위기이긴 했는데 이후에 두 판을 다 이기면서 조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도 역시 묻지마 삼삼. 최근에는 안 나오면 좀 서운할 정도로 네. 너무 당연시하게 많이 나오고 예전의 이론으로는 지금 우변이
굉장히 흙이 좀 큰 모양을 펼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3-3에 들어가는 것은 원래 이상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뭐 많이 혼났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정석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예전에는 다 원래? 여기를 젖혀 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젖혀 있고 호구를 둬서 백이 실리를 차지한 것보다 흙의 세력이 너무 두터워서 초반에 3-3을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가 이제 예전의 이론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알파고가 보여줬던 수가 여기 젖혀 있는 것은 많이 악수다. 차라리 이곳을 한번 밀고 우변 쪽에서 와서 이 자리가 오면은 나중에 들여다보는 게 선수니까 이게 세력이 막상 그렇게까지 두터운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우상기 쪽의 흑도를 오히려 곤마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각이 등장했던 거죠. 처음에 이 3-3 들어오는 수가 나왔을 때는 거의 뭐 이렇게만 진행이 되었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밀어놓을 때도 있고 안 밀어놓을 때도 있고 이렇게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선수들이 느는 수도 시험해 보고 늘고 날일자 둘 때 변으로 두는 거 늘고 밀고 여기서 또 늘 때도 있어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개인적으로는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이 흙이 상변 쪽을 우상기 쪽을 받아준다면은 제일 두터운 모양인 것 같다. 생각이 바뀌었을 수는 있어요. 제가 한 2개월 전에 들었던 거라서 네.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를 뒀을 때 치받고 젖힐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는 그냥 붙이면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네, 이렇게 둬서 뭐 여길 두고 끊을 때 이 한 점을 잡고 백이 손을 빼고 사실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언뜻 봤을 때는 백이 귀를 차지하고 여기까지 끊어서 우변이 지금 뚫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백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알파고는 이 모양의 흙을 그래도 이 장면에서 거의 최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직접 써보는 그런 모양입니다. 박정환 선수는 2개월 전에 네. 얘기했던 대로 가만히 느는 수가 두텁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날일자를 두면은 우변을 차지하고 밀고 두면은 그러니까 밀 때 젖히고 손을 빼는 것도 있어요. 젖히고 손을 빼면 단수치고 보통 있거든요. 네. 늘고 흙이 또 손을 빼고 이 진행을 택할 건지 아니면 밀었을 때는 또 늘어서 이 젖히는 것을 택할 것인지 사실 저는 뭐가 정답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으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똑같은 모양을 놓고 봐도 좀 뭐 기풍에 따라서 흙이 좋다고 느끼는 기사들도 있고 백이 좋다고 느끼는 기사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날일자로 받았네요. 이렇게 된다면 흙이 우상기 쪽을 계속 두기보다는 우변 쪽에 벌려서 모양을 굉장히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우상기 쪽 정석 선택에 따라 박정환 선수가 우변에 큰 모양을 펼쳐갑니다. 시바노 선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사진을 보시고 눈빛이 살아있다. 뭐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제가 볼 때 지금보다 한 뭐 3년, 5년, 5년까지도 안 걸릴까요? 뭐 3년 정도 지난 후부터가 훨씬 네. 더 세계 무대에서 한중일이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이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네.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본 기사들이 사실 공동 연구 이런 것도 거의 안 하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한국이나 중국처럼 완벽하게 그 국가대표 시스템이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바둑계가 한국과 중국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꽤 침체기였어요. 꽤 네. 침체기였고 그렇다고 어떤 특출난 선수가 나와서 뭐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휩쓴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다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흥기를 네. 맞고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를 어떤 부분에서 좀 다시 부흥기를 좀 맞았는지 좀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좋은 부분, 우리가 또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좀 갖고 와서 또 다시 제2의 바둑 부흥기를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수법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지금 이 협공을 했는데 다시 네, 뭐 대역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수의 의미는 중앙 쪽으로 나가봤자 별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길 두고 백이 상변을 어딘가 둔다면은 두 칸을 벌려서 이 좌기 쪽, 좌변 쪽에 있는 백을 견제를 하겠다. 이쪽 모양을 지우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쪽에서 아래쪽에서 백이 다가왔을 시에는 언제든지 이곳이 사실상 선수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여길 붙이면은 젖힐 때 끊어서 싸우면 벽이 있기 때문에 백이 좀 곤란하거든요. 네, 거의 넘어갈 수가 있는 형태예요. 네, 그래갖고 보통 여길 다가온다면 가장 많이 진행되는 수순은 여길 날일자 두 칸. 이건 내지 여길 한 칸을 뛸 때가 있어요. 한 칸을 네. 띄어서 바꿔치기 양상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가 있는데 이 모양은 당연히 실리와 세력이 나뉘기 때문에 주변 배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흑 입장에서 이게 지금은 사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저렇게만 둬도. 근데 흑 입장에서 딱히 좋아 보이지 않아 하면은 그냥 두 칸 벌리고 여기 눌러갈 때 손을 빼요. 왜냐하면은 이 모양 좀 어디서 많이 본 모양 같지 않으세요? 네. 소목에서 두 북한 칸 구침에서 침입한 형태네요. 그렇죠. 거기서 들어가고 막을 때 이거 붙이면 나중에 수가 나는 모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좌상기가 완벽하게 집이 아니기 때문에 흑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거길 붙였어요. 이 붙이는 수는 늘고 날일자로 둘 때 여길 붙이면 여전히 좀 벽이 생겨서 젖히면 끊는 수가 성립을 하거든요. 네. 이 교환이 없어야지 단수 치고 백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가 있어서 일단은 막히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 쪽에서 잘 두는 수법은 아니거든요. 뭐 시바노 선수가 그걸 뭐 모르고 뒀을 리는 없고 아마도 아래쪽으로 두 칸 오는 것이 좀 기분 나쁘다. 차라리 여기를 그냥 넘어가게 하고 다른 곳을 손 빼서 두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뭐 싫어할 진행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 모양 자체가 원래 흙이 뭐 조금이라도 두터우면 두텁지 나쁘다는 모양은 아니거든요. 예. 일단 백의 소목에 먼저 걸쳐가서 협공을 당한 형태였는데 이 협공당했던 것에 비하면 모양 수습이 꽤 잘 됐네요. 그렇죠. 보통 이 좌변의 모양은 결국은 이제 아마 여기를 붙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붙이게 되면은 손 빼고 이제 막 진행이 돼요. 다른 데 큰데 진행이 되다가 이쪽 부분에서 이제 돌이 오면은 호구 쳐서 아니면은 돌이 안 와도 흙이 언젠가는 그냥 두텁다고 보고 이곳을 호구 쳐서 모양을 정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뭐 최근에 중계를 하다 보면은 참 뭐 무리하는 그런 진행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참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둔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점을 두고 어떻게 20대 초중반에 이런 마음의 수양을 쌓을 수가 있는지 예, 굉장히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둑 자체가 약간 마음의 수양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마음을 많이 다스려야 하니까요. 네, 박정환 구단은 개인적으로는 딱 진짜 그 부담감 하나만 조금만 줄이면은 네. 훨씬 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실력 면에서는 많은 기사들도 오히려 나쁠 게 없어요. 박정환 정말. 구단이 네. 좀 더 낫지 않나라는 평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세계 대회에서는 커제 구단이 더 성적을 내는 이유가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은 좀 요즘에는 얼마나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면 한국은 우승을 못한다. 이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좀 요즘에는 좀 덜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하도 예. 이게 오랫동안 그걸 겪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네, 참 옆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예, 그런 꼭 나라의 우승을 안겨줘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예, 박정환 선수만의 바둑으로 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네. 두는 모습으로만 항상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바둑 팬분들이 이제 많이 안타까워하죠. 뭐 한국이 우승을 좀 오랫동안 못했으니까. 근데 저는 박정환 구단 이제 인터뷰할 때 참 그런 게 사실 박정환 구단만큼 이렇게 한국에서 중국 기사들에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기사도 없는데 네, 항상 인터뷰하면은 보여드린 게 없어서 뭐 할 말이 없다. 뭐 거의 뭐 습관처럼 항상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좀 많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한국 바둑이 계속해서 뭐 세계 대회를 좀 많이 우승하고 그럴 때는 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뭐 지면은 한국 바둑이 위기다 뭐 이런 네, 생각을 가져본 그렇죠. 기사가 없었을 것 같은데 박정환 구단이 어떻게 그 시기에 이렇게 1인자의 자리를 맡게 돼서 부담을 참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지금 상변을 백이 띄워놓고 하변을 다가섰는데요. 이제 상변 뛴 수가 상변의 모양으로만 보면 백의 모양을 넓혀서 좋기는 한데 우변의 흙 모양을 또 좀 굳혀주는 느낌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수 같은 경우는 참 이게 뭐 좋은 교환인지 손해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 모양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모양을 그러니까 지켜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양을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한 면도 있거든요. 뭐 한 수의 가치가 있고 선수를 뽑아서 다른 곳을 뒀기 때문에 뭐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하변에 다가간 수가 너무 많이 갔나요? 네, 너무 많이 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물론 백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흙이 더 두텁거든요. 네, 한 이 정도로만 가도 사실 여기 둔다고 흙이 한 칸 벌릴 곳은 지는 아니에요. 아니죠. 뭐 여기를 두기보다는 당연히 뭐 좌변을 둔다든지 이곳이 훨씬 더 넓으니까 다른 곳을 둘 텐데 이 수는 좀 너무 좀 욕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바노 선수가 의욕적으로 바짝 다가갔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백이 협공을 하고는 있지만 흙이 뛰어나왔을 때 백두점이 좀 엷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양을 벌린 건 백인데 이건 마치 흙이 그냥 뛰어나가기만 하더라도 흙이 백을 압박을 하지 백이 흙을 압박하는 느낌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역시 좀 무리해서 많이 다가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정환 선수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선수들이 의욕적으로 먼저 다가와서 실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네,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좌하기 쪽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차단하면 어떨까요? 차단하면은 많이 나오는 수법인데 여기를 이제 치봤고요. 네, 치봤고 백이 올라갈 때 하나 이제 젖혀놓고 한 칸을 뛰면은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차단을- 나와서 끊으면 뭐 너무 아름답게 백돌이 지금 잡히기 때문에 네, 축으로 잡히네요. 여길 두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뭐 나를자 정도로 하고요. 예, 뭐가 더 나은지 모르. 뭐 둘 다 가능하죠. 네, 흙은 쌍립으로 네. 지키던지 뭐 붙이고 늘던지 지키고 백도 여기를 뭔가는 그래도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위로 지키던 아래로 지키던 글쎄요. 이거 그냥 뛰기만 했어도 그러니까 이 모양이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뛰기만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박정환 선수는 이게 더 칠리로 이득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백이 위로만 받아준다면은 모양이 훨씬 더 좋죠. 위로만 받아주고 뭐 치받고 그런다면은 집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니까 이거는 좋은데 백도 뭐 일단 당연히 반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하변에 있는 이 102점을 뭐 공격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요. 박정환 구단 생각은 이 좌하기 쪽에 100집을 지우면서 나가는 정도로, 그러니까 하변에 있는 100 모양을 어느 정도 지웠다. 그런 정도로 만족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굳이 싸우지 않아도 지우는 정도로도 만족을 하는 거군요. 이 형세 판단이 또 워낙 강한 기사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집으로 조금만 이득을 보아도 괜찮다고 보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진행은 아닌데 네. 참 박정환 구단에 두니까 뭐 실수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 보통은 뛰어나오는 수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수로 그쵸. 나쁘지 않으면 이제 그쪽으로 두기 마련이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죠. 일감은 사실 일감은 뛰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네. 뛰어나가기만 해도 여기까지 온 게 아무래도 조금 이상해 보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세 칸을 벌렸는데 들어왔는데 위로 붙이지 않고 한 칸을 뛰어서 이렇게 나간 거기 그렇죠. 때문에 순환후기를 해봐도 좀 흙이 기분 좋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의 백돌 2점을 이상하게 만들려면 뛰어나가는 수가 너무 당연하다 보니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의 형태가 나온 거죠. 일단 백도 뭐 좌기 쪽의 집은 좀 지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멀리까지 갔던 돌이 뭐 두텁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뭐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백 입장에서도. 네. 예상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흙이 늘고 나서 백이 하변을 하나 더 지켜야 할 것 같다 이런 네. 말씀 아까 해주셨는데 안 지키면 수가 있나요? 뭐 예를 들고 안 지키고 뭐 상변을 지켰어요. 네. 뭐 상변을 지키면 그냥 이렇게 막아요. 아 막으면 뭐 안 백이- 두면 끊기니까 그러네요. 한 점 이렇게 잡아야 잡아야 되겠네요. 되잖아요. 이렇게 잡을 때 사실 끊기만 해도 수상전은 지금 빠릅니다. 끊기만 네. 해도 그렇네요. 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끊어만 둬도 빠르고 끊지 않고 나가기만 해도 그러니까 수 나는 게 좀 많죠. 이렇게 나가기만 해도 양쪽이 갈라지기 때문에 네. 여길 막혔을 때 백이 뭐 대책이 없어요. 그렇네요.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겠군요. 하변은 백이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여기를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받으면 중앙으로는 득인데 여기가 이 부분이 선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고 귀에 들어가면은 의외로 귀도 귀가 위험한가요? 살짝 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렇네요. 둘, 넷, 여섯이니까 이거 뭐 여섯이니까 잡히죠. 잡히네요. 네. 생사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하변 넘어두었고요. 이제 흑이 선수를 잡았습니다. 지금 상변도 처음에 백이 이곳을 뛰면서 모양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것도 뭐 당연히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네, 하변이 일단락 되고 나서는 가장 큰 자리, 가장 시급한 자리군요. 낮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전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높게 들어가는 것이 좋은가요? 낮게 들어갔을 시에는 이제 붙이고 둘 때 이제 한 칸 정도 뛰어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이렇게 교환되는 게 득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이 여기를 두면 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앙 쪽으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한 칸을 뛰어서 나오면은 바로 결행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 맛이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3선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나아 보이고요. 백은 그래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은 막아만 준다면 좋지만 위로 막히게 되면 너무 모양이 좋아지고 맛은 당장 나쁘더라도 날일자 정도로 해서 반대로 여기 젖히는 맛도 좀 보면서 일단은 좀 나와야 할 것 같은 장면입니다. 좌상 쪽 백이 좀 의욕적으로 머리를 내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 시바노 선수의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스입니다. (2017) 국제 엘리트 마인드 게임스 남자 개인전 준결승전입니다. 한국의 박정환 선수와 일본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의 대결. 의외인데요. 저수는 왠지 그 막히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막으면 사실상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흑의 세력이 백의 모양을 누르면서 너무 좋지 않나요? 이수는 좀 이바둑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안착이라고 생각은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이수는 정말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약간 박정환 선수의 기세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선수를 좀 빨리 뽑으려고 했나요? 그러니까 뭐 여기 눌러오는 수를 생각을 못했을 리는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선수를 뽑아서 우변을 들어가서 지우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뒀을 텐데 아니 이거를 꼭 굳이 그렇다고 중앙으로 나온다고 후수를 확실히 잡을지는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중앙으로 나가면 후수야. 이게 확실하면은 지금 이 선택이 일리가 있는데 네. 상식적으로는 중앙으로 나가도 흑이 들어왔던 곳이니까 흑이 후수를 잡을 확률이 높을 텐데 그렇죠. 네.
상변 진행은 흙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안 그래도 좌상 쪽에 흙 모양이 두텁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앙까지 막으면서 더더욱 두터워진 상황이네요.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몇 집이다 볼 수 없지만 의외로 여기가 꽤 많이 붙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하변에 나온 돌과 좌변에 있는 돌도 일단은 막혀 있잖아요. 여기가 백이 뭐 중앙으로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변 같은 경우는 흙이 밀어가면 굉장히 두텁게 밀어갈 수가 있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생각보다 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네. 네, 지금 다가간 수는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흙이 단단하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한 칸으로 띄어서 나를자 이런 식의 모양보다는 한 발이라도 더 가서 흙을 조금 중복처럼 만드는 그리고 내 모양을 조금이라도 더 키우는 자세가 좋죠. 네. 어차피 굳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굳혀주어도 상관이 없네요. 그냥 눈에 보이는 확정가로만 본다면 그래도 백이 일단은 삼기생이잖아요. 네. 귀를 세 개를 차지하고 흙이 두터움은 있지만 지금 뭐 엄청 큰 집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가만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물론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3, 5, 15, 15 여기도 15 근데 둘 다 사실 15집은 안 돼요. 네. 서른이 좀 약하고요. 네, 서른이 좀 약하고 이곳은 원래 확정가만 보면 10집 봐야 되는데 워낙 두텁기 때문에 15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5인데 이곳이 15이 좀 약하고 우상기가 10집이 조금 두터워요. 네. 25집 여기가 한 7, 여기가 한 8, 그래갖고 여기 15집 40집이네요. 네, 40집에 이곳이 그래도 뭐 잡힐 돌은 아니잖아요. 네. 중앙으로 나가면서 조금 집이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정가만 놓고 보면은 백이 약간 그쵸. 좋군요. 덤이 있으니까 약간 네. 좋은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흙이 무조건 좋다고 봐요. 이 바둑은. 네. 그러니까 흙은 잘못 둔 수가 일단 그러니까 없고요. 선택을 그냥 띄워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선택이 있는데 그냥 잘못 뒀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하지만 백은 확실히 잘못 뒀다고 생각되는 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둑은 흙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 확정가로는 백이 앞서고 있지만 흑의 가능성들이 있고 그리고 백의 실수라고 보여졌던 수가 이제 하변에 바짝 다가간 수 많이 벌렸죠. 네. 그리고 좌상 쪽에 입구자 한 수가 또 좀 흑에게 두터움을 줘서 느슨하지 않았을까 이런 두 가지 흠집이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하변 다가간 것보다는 이 수가 더 나쁜가요? 네, 실수라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우변 수습하는 과정에서는요, 백이 바짝 가서 이제 밀어 올렸는데 이게 바짝 가고 나서도 이 많은 분들께서 뭐 젖혀서 좀 처리를 하는 게 좋은지 실전처럼 이렇게 밀어서 처리하는 게 좋은지 선택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은 귀 같은 경우는 이 수를 언제든지 거의 선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예 백이 반대로 이제 젖혀 있고 늘 때 이런 데 둬서 살게 되면은 또 나중에 이제 붙이는 맛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리 부분에서 흙이 좀 많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구단도 아예 이 선을 지금 젖혀 있는 거거든요. 네. 상대가 위로 두드리면 아래로 크게 살면 되고 실전처럼 이제 그것이 싫어서 아래를 젖혀오게 되면 위로 나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돌이 실전엔 지금 있는데 만약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다가가고 뭐 늘던지 젖혀 있던지 하면은 위로 이 눌리는 자세가 너무 두터워져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형태는 다가가고 밀어서 상대가 아래를 젖혀 있으면 위로 나가고 위쪽을 젖히면 아래쪽을 젖혀 있고 이런 정도로 물론 뭐 모든 상황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일단은 알고 계시면은 두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박정환 선수가 실리를 더 빼앗길 수는 없다. 아래쪽을 젖혔습니다. 근데 이 다가가는 수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아무 때나 둘 수 있는 수는 아니고 네. 우변을 그러니까 이곳을 막힌 이후에 들어갈 리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만 두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기를 내가 나중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벽이 되게 막히지 말고 한 칸 뛰고 뭐 날일자나 이런 데 붙일 때 그냥 중앙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내가 여기를 들어갈 것을 노려야지 이렇게 다가서서 막히는 순간에는 너무 두터워져서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흑돌이 단단하게 지금 지켜져 있으니까 둔 거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사실 두면 안 됩니다. 네, 실전처럼 완벽하게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거다 할 때에만 바짝 다가가셔야 하겠네요. 지금 이 교환은 왜 굳이 지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백이 중앙 쪽으로 나가야 되죠. 네, 뭐 나가서 산다면은 그러니까 흑이 뭐 당장 수가 있는 것은 아닌데 백이 나중에 두터워지거나 하면 여길 들어가고 2선 들어가고 여길 둔다든지 하면은 조금 찝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원래 네. 우하기가. 근데 그거를 그냥 맛을 없애주는 그쵸. 거죠. 예. 예, 어차피 지금 우변에서 그 수로 인해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수는 이제 중앙 쪽으로 나가봤자 뭐 살기가 어렵고 안에서 바로 그냥 살아야 될 때 그때 이제 두는 수인데 지금은 뭐 어차피 중앙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은 좀 우회입니다. 예.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나중에 혹시 모를 곳을 좀 긁어준 듯한 그런 수가 되겠네요. 예, 우하기 쪽이 확실하게 굳어졌습니다. 백은 중앙으로 다시 머리를 내밀어야 할 것 같네요. 방향이 좀 이상한데요. 보통 당연히 두 점머리 그쵸. 얻어맞지 말라는 거죠. 아니 굳이 이 단단하게 굳혀져 있는 데를 한 칸 띄워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이거 뭐 조금이라도 더 좀 집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의 수는 예.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길 둘 때 한 칸을 뛰면은 이 수가 선수로 되어 있으니까 완벽하게 못 살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돌을 확실하게 살아놓고 싶다라는 뜻인데 네. 아니 그래도 이게 뭐 중앙이 이렇게 뻥 뚫려 잡힐 있는데 돌이 예, 아니죠. 뭐 공격당할 돌도 아니고 괜한 걱정을 좀 한 것 같네요. 이것도 역시 흑이 기분 좋죠. 그러면 네, 일단 두드려만 놓아도 기분이 좋은 거죠. 참 뭐 박정환 선수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굉장히 기분 좋게 처리가 되고 있네요. 네. 지금 박정환 선수에게 한 판 패하고 나서 이게 또 바로 박정환 선수가 또 대국을 하다 보니 시바노 선수가 약간 기세에 밀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를 바짝 다가설 때 그 좀 기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네. 여기도 너무 물러났고요. 물러나고 이거 붙이고 한 칸 뛴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네. 물론 뭐 살긴 살았죠. 정말 이제 뭐 단수치고 뭐 이런 데 두면은 100% 살긴 살았는데 어차피 흑이 뭐 이 돌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돌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러고 이거는 뭐 언제든지 선수니까 이런 식으로 두고 이런 데 밀어가면은
중앙이 알게 모르게 지금 꽤 네, 커지는데요. 은은하게 다 지금 막히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집 차이가 뭐 많이 나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돈 없고 백이 적당히 삭감하면은 백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집이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흙이 중앙에서 저 두터움이 조금만 정말 조금만 집으로 변해도 되거든요. 정말 세계대회 우승자의 위험은 이 상대 대국자로 하여금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네요. 네, 이제 이어서 살려고 하다 보니 저 단수도 안 쳐놓을 수가 없네요. 뭐 굉장히 꼬였어요, 네. 스텝이. 이 일본의 최근에 20대 후반, 20대 초반 선수들이 굉장히 또 많고 연구도 활발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히카루 고라는 바둑 만화책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쵸. 딱 그때 당시에 한 유치원생 내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것 같은 기사들이 좀 최근에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에 이제 반했던 부모님들이 이제 시켰던 게 아닌가 바둑을 이런 생각을 약간 해봅니다.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네요. 왜냐면은 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그 만화책을 좀 봤을 만한 세대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길 이거는 젖혀서 네, 2단까지 젖히나요? 2단 젖히겠다라는 뜻이네요. 지금 뭐 아. 시간 연장책이 아닌 이상이야 좀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젖힌 거라서 네. 이거는 여길 두겠다라는 뜻이네요. 지금 바로 패를 하면은 패감 쓸 곳이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거를 그냥 팩감으로 쓰고 따내겠다. 그렇네요. 지금 기분이- 워낙 두텁게 도나서 그러네요. 백이 팩감 쓸 만한 곳이 없고 흙이 여기를 패를 이기는 순간 이게 위험하죠. 위험해지잖아요. 네. 박정원 선수가 두터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패를 만드는 것이 또 좋은 수네요. 생각하기 힘든.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눈이 중앙으로만 갈 것 같은 상황인데 네. 바둑판 전체를 정말 잘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앙 쪽을 그냥 모양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좌하기 쪽. 내가 지금 두텁기 때문에 상대가 네. 쓸 팩감이 없다. 박정원 선수에게 또 한 수를 배우네요. 그렇네요. 백이 지금 곤란하네요. 이거 네. 물러나자니 집으로 많이 손해를 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대로 물러나지도 못해요. 이 흙이 아래로 받는 게 아니라 네, 또 잡으러 그쵸. 오나요? 다가와서 아, 잡으러 가자고 하고 이거는 흙이 계속 자체로도 여기를 집으로 득을 받기 때문에 아. 패를 지더라도 별로 아픔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뭐 이런 데도 당연히 받아야 될 테고 이런 데도 받아야 될 테고 팩감이 여기도 받아야 될 많네요. 테고. 네. 팩은 팩감이라고 할 게 딱히 하나가 있나요 지금? 그러네요. 지금 팩감 하나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뭐 이런 거는 지금 팩감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네. 흙이 받아야 되긴 하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손해기 때문에 팩감이 아예 아니고요 지금. 좌하기패를 흙이 이기는 순간 백도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두 방 정도로는 백이 성립이 안 돼요. 네.
좌기에서만 집으로 조금만 이득 보더라도 원래 약간 백이 앞서고 있었던 실리조차도 흑이 불리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 단순하게 그러면은 그냥 흑의 두터운 만큼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젖히고 2단 젖혀가는 수. 예, 참 시기를 정말 잘 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수는 웬만한 이제 기력이 되면 다 보고 있는 수인데 사실 네. 저거를 뭐 언제 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좋은 시기에 지금 착점을 해서 백을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선수하고 싶은 자리인데 그쵸. 네. 택감으로 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요. 진짜 백이 여기 뒀던 건 그냥 일자로 뒀던 것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일자로 받아두는 것보다도. 그렇네요. 그러면 흑이 한 칸으로도 받았어야 예.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보다도 못한 수였어요 지금. 예. 백이 어디 둬야 될지 뭐 감이 안 오는데요. 그냥 여기 따내면은 뭐 이런 데 두고 따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나요?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집으로 손해를 본 거거든요. 네. 그리고 흑이 여기가 따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앙 쪽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돌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더 좀 쉽게 막아지죠. 아무래도 두터우니까. 네. 맛이 좀 더 하변 쪽으로 생겼겠군요. 이런 데 두는데 만약 손 빼면은 치받고 젖히고 이런 식으로 젖히면은 치중 들어가는 거랑 끊는 거랑 맛보기로 해서 심각해지네요. 그쵸.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흑이 이제 해소하나요? 근데 저 두 칸 간격도 조금 약간 얇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흑이 정말 좀 무식하게 끊으려고만 하면 붙이고 끊으면은 맛보기로 차단되거든요. 근데 네. 흑도 이렇게는 안 둘 거예요. 이게 끊을 수는 있어도 중앙 쪽이 뻥 뚫리고 차단이 남기 때문에. 근데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흑은 안 그래도 맞고 싶은 자리인데 지금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끊어 잡는 것도 선수네요. 선수네요, 지금. 그럼 백이 후수로 네. 여기가 5집. 흑집이 둘, 넷, 여섯, 흑집이 더 났어요. 선수로 맞고. 그러니까 물론 백이 손을 뺐을 때 이야기이긴 예. 하지만 여기가 처음에 백이 3-3 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2선의 경우는 6사 8활로 예, 그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개는 죽고 8개는 산다. 흑이 만약에 막는다면 위로 좀 밀어 올려서 예, 좀 정리를 할 생각인가요? 근데 이게 별게 없는 게요. 사실 여기를 밀었으면은 뭐 젖힐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젖히질 못해요. 어차피 그냥 끊겨서. 그렇네요. 참 백이 난감해졌습니다. 설마 처음부터 이거를 또 박정환 구단이라면 맨 처음에 여기 들어갈 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네요.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네. 계속 이제 뛰는 게 좀 무난하고 괜찮겠다 싶었던 게 사실 여기를 이런 거는 이런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집 계산할 때 이렇게 집을 계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이 일단 그래도 좀 멀리 벌리고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정리가 되니까 흙이 좀 싱겁지 않나 했는데
이수 자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고 있었으면은 들어가는 게 아주 일리가 있는 수준을 지나쳐서 좋은 수가 되는 네. 거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이 젖혀갈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다. 이런 뜻인 거군요. 아예 지금 중앙을 막아놓고 막겠다라는 뜻이네요, 이거는. 예. 이게 더 확실하네요. 하네요. 네. 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정환 선수 정말 판 전체를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네, 아주 안정감이 넘칩니다. 뭐 실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을 텐데 참 중계를 하는데 너무 편안하게만 중계를 하는 것 같네요. 일단 뭐 흙은 하나 더 늘어놓고 막으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날일자 뒀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것까지 둔다라는 뜻이고, 이러고 막으면은 백이 선수로 잡힌다고 해서 이걸 후수로 지금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어딘가 중앙을 그래도 뭐 이런 데든 어딘가 와야 될 텐데, 이거는 나중에 그냥 상황 봐서 팩감으로 또 사용하면 돼요. 네. 패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끝내기 하면 되고요. 선수니까. 사실 양쪽 선수 모두 다 정말 굉장히 치열하고 또 막 저희가 예상 못했던 수들이 난무하고 막 이래야 저희도 좀 중계가 힘들다는 생각이 조금 들까 말까 한 정도인데요. 오늘은 좀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좀 눌리고 있다 보니 정말 중계가 너무 편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도 흙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15이 좀 그렇죠. 약하고 10집이 좀 두텁다고 봐서 25집, 30집, 37집, 5집, 42집이에요, 백은. 네, 백집은 흙은- 계속 굳어져 있죠. 흙은 여기가 아까 전에 15이 좀 약하다고 봤는데 중앙 이 부분이 지금 젖혀 있고 중앙 쪽이 좋아져서 15이 확실히 강하고, 네, 여기는 여전히 15이 좀 안 되기 때문에 30집. 끊어먹는 거 지금 선수잖아요. 예, 32, 34, 37, 37, 38, 여기까지가 일단 45이거든요. 지금 이 두 텀 하나도 안 셌어요, 지금. 지금 두텀과 덤인데요. 두텀이 굉장히 좋아 네, 보이네요. 너무 좋아도 좀 한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아마도 인공지능이 이거를 지금 계산을 하면은 수치로 7대 3도 더 그 이상 잡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바둑판이 아직 많이 남고 뭐 단순 집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인공지능이 계산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뭐 어느 선까지는 확실한 집, 어느 선은 약간 뭐 두텀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걔가 하는 계산하는 방식을 봤더니 최소한 여기까지는 아무리 못해도 좀 봐줄 것 같거든요, 집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만 보더라도 덤 이상, 그렇죠. 네, 흙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최근에는 그렇게 인공지능을 사실 형세 판단에 활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시합장에서 핸드폰을 안 갖고 들어가는 그쵸. 것으로 이제 바뀌는 쪽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가져가서 그게 적발되면 바로 그냥 실격패. 네, 한국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한국은 핸드폰이 울릴 시 이제 실격패인데, 네, 한국도 이제 좀 바뀌겠죠. 세계 대회도 점점 너무 당연시하게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전자기기의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 그런 규정들도 자꾸 바뀌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시합 중에 만약에 호텔방 자신의 묵는 방을 좀 가고 싶다 뭐 이럴 시에는 네. 심판을 대동해서 아, 동행을 해야 동행을 되는군요. 해서 갔다 올 수는 있다고 알고 있고요. 네, 핸드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안 되고요. 그
어디 이제 수거하는데 이제 맡겨야 네, 되는 맡겨야 거죠? 되고요. 예. 네. 거기요. 너무 뭐 지금 중앙이 시급한데 일단 선수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근데 안 지금은 받아도 안 받죠. 되잖아요. 지금은 네. 중앙이 이렇게 넓은데. 그러니까 집으로 원래 그러니까 작전 자체가 집으로는 확실히 앞서야겠어라는 작전이 있었는데 네. 자기에서 너무 집으로 당하다 보니까 지금 아, 다시 좀 집으로 어떻게 앞서려면 하면서 이제 너무 작은 데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 정말 넓히면 툭 하나 갖다 놓으면은 그냥 거의 다 집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좀 완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속기전이기도 하고 예, 심리적으로 좀 밀렸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예, 완착이 완착을 부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정말 뭐 어딘가 그냥 툭 갖다 놓으면은 백이 뭐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뭐 대충 그려보면은 이 정도는 거의 지금 집으로 봐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하중앙 쪽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열려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착하게 본 거예요, 이 정도도. 한국의 박정환 선수가 중앙 쪽 집의 경계선을 그리면서 흙이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과연 이대로 안정적으로 승리의 골인을 할 수 있을까요?